번째 병해충입니다. 가지가 일부분만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마 돌아다니면 이제 내 과수원이나 남의 과수원에 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보면 이 집에 토양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 이파리가 전체가 다 노래야 되는데 얘만 노래요. 그죠? 옆에 있는 애는 멀쩡하고. 이런 애들은 심하면 이렇게 이파리도 막 마르는데 이런 건 이파리만 볼 게 아니고 땅을 봐야 돼요. 이제 비닐 걷으면 이런 애들이 나오죠. 두 선생이죠. 이렇게 땅 파고 지나다니면 뿌리가 다 죄 들려서 못 먹게 돼요. 그러면 못 먹으면 시드는 건데 하필 이런 뿌리가 또 어떤 가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지만 시들어요. 이 뿌리가 이렇게 닫히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송산에 보면 두더지가 있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옆에 산이 있어요. 내 포도밭이 산 옆이다. 아, 두더지가 또 올해도 어김없이 오시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신마도 마찬가지고요. 4월 달에 이놈들은 지금 산에 굴에 처박혀서 겨울잠을 자고 있을 거고요. 내년 4월이면 이제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5월에 짝짓기 하고 내 밭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테니 그 전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이렇게 뭐 쥐약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통하고요. 이런 바람개비나 이런 퇴치기나 빈 캔 같은 거 막 기둥에 매달아 놓고 해서 바람 불 때마다 막 소리 나고 해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도망가게 하든지 아니면 뭐 기피식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썩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퇴치기나 덫 같은 거 쓰는 게 좋고요. 이미 내 밭에 들어와 있는 놈을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일단 비닐 걷고 밟으세요. 밟아서 굴을 무너뜨리고 흙과 떨어진 뿌리를 이격된 걸 잘 이렇게 눌러서 다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밟았으면 내일 새벽 5시에 삽과 양동이를 하나 들고 살금살금 가져가서 포도밭에서 이러고 귀 기울이고 있으면 이놈이 이제 막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이 하루 3번 움직이는데 낮이나 밤에는 잘 안 움직여요. 낮에는 우리가 돌아다니고 밤에는 올빼미가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오면 새벽 5시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들썩들썩 합니다. 그럼 얘가 일로 왔는지 방향을 보고 앞으로는 흙에 막혔으니까 뒤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보고 뒤를 삽으로 탁 막으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안 잡아봤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안성에 어떤 분이 이거 두더지 좀 만들어서 엄청 대박 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나무에 개미가 있으면 이놈들은 진딧물을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붕사랑 설탕이랑 섞어서 놔두면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죽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병은 예방, 해충은 보일 때. 근데 잘 안 지키시죠. 내 포도밭에 깍지벌레가 좀 있다 이런 집 말고 깍지벌레 잘 없는데? 라는 분들 중에 4월 달에 살충제 하시죠? 4월 달에 살충제 다들 하잖아요. 3월 달에 하는 분도 계세요. 사과밭, 복숭아밭도 3월, 4월에 약 치는 분들이 있어요. 살충제를.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번 주가 설이죠? 손주들 올 거 아니에요? 모기약 준비하세요? 모기약 누가 사요? 겨울에. 왜? 모기가 없으니까. 그럼 3월, 4월에 포도밭에도 해충이 있어요? 깍지벌레 말고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쳐요, 약을? 미리 치면 해충이 안 와요? 한여름에 모기약 집에서 언제 쳐요? 항상 치고 자요? 자다가 엥 하면 그때 치잖아요. 그것처럼 포도밭에도 물론 나방 피해가 많은 복숭아, 사과는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그때쯤 되면 그냥 해야 돼요. 근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해충이 그렇게 안 덤비잖아요. 포도도 싹이 요만큼 날 때나 아니면 열매가 막 생기면은 그때는 눈에 보이든 말든 약 쳐야 됩니다. 노린재. 이 노린재 이놈들은 하도 돌아다녀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제외하면 굳이 3월, 4월에 살충제 할 필요 없어요. 해충이 없는데 그걸 왜 해요? 쓸데없이. 오히려 병을 먼저 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약을 쳐도 7월, 8월만 되면 갈반병 생기죠. 농약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농약은 갈반병을 이길 수가 없나요? 아니에요. 내가 치는 방법이 잘못돼서입니다. 병은 이파리에 먼저 묻어요. 이렇게.
붓고 나면 뿌리를 내려서 병이 생기니까 이때 묻었을 때부터 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이 이파리를 농약으로 싹 감싸서 농약 성분으로 싹 보호를 해놔야 이놈들이 묻으면 비가 오면 막 튈 거 아니에요. 빗방울이 탁 와서 세균이 묻으면 그럼 이제 내가 이미 약을 쳐놨으니까 이 세균들이 죽어요. 그렇게 보호를 먼저 해야 됩니다. 유기유한계, 수르빌리른계 이런 애들 농약으로. 그리고 비가 와서 내가 아무리 이파리를 농약으로 보호를 했어도 비로 씻어내고 나면 그 젖어있는 이파리에 또 병균이 붙겠죠. 그럼 이렇게 병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얘를 또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접 살균제를 또 치는 겁니다. 나눠서 쳐야 돼요. 살균제는 가나다마사 이렇게 구별하는 거 아시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구별하고 살충제는 1번부터 29번까지 구별을 합니다. 죽이는 방법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걸 다시 보면 제가 이건 살균제, 살충제 번호나 이런 걸도 해놨는데 예를 들어 노린제 약으로 4번의 약을 뭔가를 하나 샀으면 그 다음에 내가 총체벌레 약을 사러 갔는데 그 농약방이 또 4번 약을 주더라. 그건 사면 안 되죠. 이미 내가 다른 벌레긴 하지만 4번 약이 있으니까 바꿔서 사야 된다는 얘기고, 요 빨간색 글씨는 약 성분이 포도 체내에 침투하는 그나마 좀 효과가 좋은 애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비 오기 전에는 카다사 이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 밭에 병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근데 아무리 약을 쳐도 병이 무조건 생기더라.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비 오기 전에 약 친 적 있어요? 비 오기 전에 약 잘 안 쳐요. 비 오고 나면 약 칠라 그러지. 비 오고 나면 이미 병균은 묻어 있고 침입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전부터 틀어 막아야 돼요. 비 오기 전에 카나, 다나, 사로 보통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집에 가면 농약방 열어보세요. 다 있어요. 상자 안에 이런 농약이. 비 오기 전에 카나, 다나, 사 이런 애들로 약을 한번 치고 오늘 오후에 비 옵니다 하면 오늘 오전에 약 쳐야죠. 그리고 나서 비가 오고 나면 그 약 성분도 씻겨 내려갖고 병균도 묻어 있을 테니까 비 오고 나면 비 그치자마자 바로 가다나마 이런 애들로 약을 또 쳐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안 생겨요. 오늘은 날이 춥지만 뭐 안 추운 날이라 치고 오늘 비가 20mm 온다 그러면 가서 약 칩니까? 안 치죠. 추우니까 한겨울에 무슨 병이 있어요. 병은 온도와 습도가 둘 다 높아야 되고 해충은 온도만 높으면 깨어납니다. 그걸 보고 쳐야 돼요. 노린재는 아침에 쳐야 됩니다. 이놈들이 오후에는 잘 도망 다녀가지고 아침에 잠 덜 깨서 비실비실 할 때 약 쳐서 죽이는 게 맞고요. 나방은 해 질 때 치는 게 맞습니다. 주변에 포도밭 주변에 잡초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막 나방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꼴보기 싫어서 싹 베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그건 사실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내 밭에 살고 있는 벌레 100종 중에는 100가지 중에 내 포도를 괴롭히는 애들은 서너 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들끼리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충도 잡아먹는 천적들도 있고 지들끼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싹 없애면 해충만 나한테 옵니다. 뭐 소로쟁이, 지친개 이런 잡초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잡초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진딧물 잔뜩 껴 있어요. 그러면 이 진딧물이 우리 포도에 올까 봐 확 베는데 그거 좋지 않아요. 거기에 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 포도보다 그 작물을 더 좋아해서 걔네가 거기 껴 있는 거예요. 놔두면 돼요. 걔네 안 옵니다, 포도로. 근데 걔를 죽이면 이제 오죠. 고추 심는 분 담배 나방 약 언제 쳐요? 7월 돼서 치죠. 5월, 6월에는 고추에 담배 나방 약 잘 안 쳐요. 노린재 약, 총체벌레 약을 많이 치지. 근데 고추 나방은 생각해보면 5월에도 있어요. 근데 왜 고추에 담배 나방이 7월부터 덤비느냐? 7월에 옥수수를 베거든요. 옥수수를 베면 옥수수 빨아먹던 담배 나방이 먹을 게 없으니까 고추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추를 심으면 주변에 내가 먹을 생각하지 말고 옥수수 쫙 심어놓으면 담배 나방은 내 밭으로 안 와요. 그것처럼 포도밭에도 적당한 잡초들이 좀 있으면 지들끼리 거기서 먹고 살지 내 포도로 굳이 안 덤빕니다. 근데 싹 베고 제초제 치고 이러면 해충이 오죠. 갈반병이 심한 농장 6월 달에 열흘 간격으로 약을 친다면 6월 1일 날 내가 약을 쳤어요. 그러면 6월 11일 날 약을 쳐야 되는데 하필 6월 9일 날 비가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보호제를 한번 더 치고. 이게 수확 직전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용 일수를 지켜야겠지만 아직 수확하기가 전이니까 이럴 때 약 치고 비 오고 나면 직접 살균제를 치고, 비가 찔끔 오는 건 무시하시고 21일 날 또 보호제 치고, 비가 쭉 왔는데 장마 기간에 중간에 갑자기 비가 하루 안 온다. 이때도 약 쳐야 됩니다. 이왕이면 섞여 있는 애들로. 섞여 있는 애들 많아요. 다 여러분의 지금 농약 상자 열면 섞여 있는 약들도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이때 이렇게 치고 해야 그나마 갈반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월별로 쳐야 되는 병의 충은 참고하시고, 농약 칠 때 제발 비료는 섞지 마세요. 비료 섞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저장하는 분 계세요? 만약에 저장을 하실 거면 아침 일찍 따야 돼요. 날이 추울 때, 뜨뜻할 때 샤인머스켓 따서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은 병 생깁니다. 냉이란 걸 해야 돼요. 연냉. 추운 데서 따자마자 바로 냉을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터진 거 이런 거 정리를 하고 이런 걸로 잘 쌓아가지고 유황패드 넣고 해서 저장을 해야 오래가지. 그냥 따가지고 그냥 넣어놓으면 나중에 열면 온천지 병 다 생깁니다. 자, 오늘 강의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거죠. 내 밭이 시든다. 7, 8월에 시든다. 그러면 내가 물을 얼마나 주던가, 물을 얼마나 자주 주던가 이런 생각하고, 물 빠짐이 좋은가 안 좋은가 배수로 정비도 하고, 내 밭이 모래 땅인지 진흙 땅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잎이 자꾸 누래진다면 토양 산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성비료 썼는지 유박 썼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비료 성분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2차 결석 꼭 하셔야 돼요. 햇빛 잘 줘야 광성이 잘 되니까. 그리고 우리 밭에 포도 품질이 예년만 못하다 싶으면 내 포도가 늙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서 가지 갱신, 밑둥에서 싹 키우는 거 얘기했죠. 그렇게 하시고, 역시 가지 정리 잘 하시고, 가지도 1m에 17개 이상 두는 건 좋지 않아요. 가지가 너무 촘촘하면 지들끼리 또 이파리도 겹치고 하니까 가지 숫자도 확인해 보시고요. 병해충, 병은 예방, 해충은 눈에 보일 때입니다. 두더지 잡으시고요. 혹시 저희 포도 명가 회원인 분들은 매주, 요새는 뭐 카톡이 안 오지만 봄, 여름, 가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해충 예측해가지고 카톡 막 보냈을 겁니다.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거 명가 회원이 아니더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다 자료 넣어놨으니까 이런데 인터넷으로 여기 쳐가지고 회원 가입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상대를 화성시에 10개 깔아놓고 집집별로 병해충을 다 분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빨갛게 어떤 집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집한테 이번 주에 무슨 병, 무슨 해충 생깁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참고하시고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이미 쌀보다 과일이 더 많습니다. 쌀을 안 먹어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쌀을 이겼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샤인머스켓 새로 심으실 분들은 고민을 해보세요. 심는 게 맞는 건지. 이미 올해 샤인머스켓은 6,500헥타입니다. 캠벨은 4,300헥타밖에 안 돼요. 이제 캠벨보다 샤인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샤인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올해 가격이 30%가 뚝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럼 올해 샤인머스켓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물량이. 근데 지금 막차 탄다? 글쎄요. 괜찮을까요? 전 좀 아니라고 보고. 다른 품종 포도 많아요. 이런 거 얼마나 이쁩니까? 적포도도 있고 빨간 포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포도 좀 제발 적게 달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나름 생각을 하면, 지금은 내가 포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소비자가 오히려 가격을 정해주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실 때 렌트카 쓸 거 아니에요? 지도를 봤는데 여기는 2점, 여기는 5점. 그러면 어디 써요? 아래 거 쓰려고 하겠죠? 이 별점은 누가 달아요? 여기 썼던 사람이 막 댓글 달잖아요. 여기 저녁 먹는데도 2점, 별 3점밖에 안 된 집보단 4.5, 5점 이런 데 갈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농장에 이런 별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다고요. 내가 법인이 아니니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 농장이 다 법인화되고 내 포도를 사 먹었던 사람이 홍길동네 맛있어 그래가지고 별점 5점씩 막 주고 이게 쌓이면 나는 내 포도의 품질은 똑같은데 내가 조금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그러면 내가 부르는 게 값이 돼요. 이런 날이 분명히 올 수 있으니까 제발 많이 따서 팔 생각하지 마시고 1kg를 따도 비싸게 팔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과일은 양보다 질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